안녕하세요. 포마수학 V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인수분해, 이번 강의부터 인수분해가 시작되는데, 인수분해는요 다항식의 나눗셈의 뭐야? 종착역이죠. 그쵸? 종착역. 다항식의 나눗셈이요 왜 중요합니까? 다항식은 차수가 중요한데, 그 차수를 다운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밖에 없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아니고 나누기밖에 없다고. 그쵸? 그래서 다항식의 나눗셈 관련된 것들을 항등식부터 해가지고 쫙쫙쫙쫙 배워왔잖아. 그쵸? 배웠잖아. 곱셈공식, 변형, 항등식, 그 다음에 다항식의 나눗셈 세 가지 방법 다 정리됐지. 그 마지막 단계 이제 인수분해는 뭐냐면, 어떠한 다항식을요, 어떠한 fx라는 다항식을 gx로 나누었습니다. 몫이 있고 나머지가 0일 때, 나누어 떨어질 때, 깔끔하게 나머지가 샥 지워져 있을 때, 그때가 인수분해 되는 거죠. 이 상태죠. fx라는 다항식이 있습니다. 이거를요 gx라는 어떠한 다항식으로 나눴을 때 몫이 있겠죠. 당연히 나머지도 있어야 되는데 나머지가 0인 상태, 이 상태가 바로 뭡니까? 인수분해된 상태예요. 그렇죠? 이게 인수분해다. 그래서 이게 인수분해면은요, 우리 요거는 뭐였었죠? 요게 나머지가 있던 나머지가 없던 간에 우변에서 좌변으로 가는 상태가 전개한다예요. 전개한다. 이게 전개한다죠. 그렇죠? 그리고 이 전개할 때 이용하는 공식이요, 이게 곱셈 공식이었었잖아. 그죠? 전개할 때 이용하는 공식이 곱셈 공식. 물론 곱셈 공식을 몰라도요 분배만 잘하면은요 전개하는 데 별 지장이 없어요. 그렇죠? 없어서 전개해주면 되는 건데. 그렇죠? 근데 어차피 곱셈 공식이 인수분해 공식하고 똑같으니까 인수분해 공식을 암기할 겸, 왜요? 인수분해 할 때 쓰이는 거, 이때 가는 공식이 인수분해 공식이거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놈이 그놈인 거죠. 그렇죠? 인수분해 공식이나 곱셈 공식이나 한마디로 그놈이 그놈이니까 어차피 익혀야 할 것 이때 익히고 넘어왔었지. 그렇지? 이때 익혔어. 그러니까 그대로 이 방향으로 써먹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하고 여기 있던 변형까지 우리가 공부했었죠. 합곡 관련된, 합차곡 관련된 변형까지 공부했었다. 그렇죠? 시계값 잘 구하는. 됐어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이제 들어가는데 결론은 이거잖아. 요 인수분해가 안 되면, 만약에 봐봐, 여기가 3차식이 있습니다. 3차식을요 1차로 나눴어요. 몫이 2차고 나머지가 0이다. 4차식이 있습니다. 4차를 2차로 나눴어요. 몫이 2차고 나머지가 0이다. 이렇게 차수를 다운시켜서 쪼개는 능력, 이 능력이 없으면 이후에 학습해야 할 이퀄 0 붙인 게 뭡니까? 이제 방정식이에요. 그렇죠? 3차면 3차 방정식, 4차면 4차 방정식. 그런데 차수 다운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이상 방정식의 해결 방법이 없어진다 이거야. 그렇죠? 부등식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수적으로 다항식 중요하죠. 이 다항식에 관련된 차수 다운 능력이 없으면 이후에 학습해야 할 고차 방정식이나 기타 부등식 같은 것들에 대한 해석 능력, 풀이 능력이, 풀이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진다. 즉 이후에 학습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면요 젠장 수학 때려쳐야 된다 이거야. 그렇죠? 그래서 고등과정에서 요구하는 인수분해 하래. 근데 인수분해가 되는 놈이야. 그러면요 어떻게든 간에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실력까지를 이번 단원에서 우리가 습득해야 된다. 그리고 이 인수분해는 뭐다? 수학이 아니라 산수일 따름이다. 알겠어요? 그냥 산수야. 산수. 그러면 이제 이 인수분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건데요. 이번 시간은요 저 인수분해 관련된 맵까지만 그려주고 끝내줍니다. 알겠죠? 그래서 인수분해 맵이야. 인수분해 맵이고요. 맵. 자, 이제 인수분해 하래. 인수분해 하려면요 처음엔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처음엔 야 인수분해 하라는 말이 있자마자 각각의 항에 있는 공통인수가 있나 없나 살피세요. 알겠어요? 공통인수가 있나 없나 살펴. 그래서요 공통인수가 있으면요 그놈만 묶어줘도요 사실은요 인수분해가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ax, am 할까? am 더하기 bm 더하기 cm, 공통인수 MM에 있잖아. 그러니까 숫자건 문자건 간에 공통인수가 있으면 먼저 묶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 건져놓고 얘 되나 안 되나 살피면 되는 거거든. 이미 얘는 이 상태가 인수분해가 된 상태예요. 문자 두 개씩 있죠? 2차식이요 1차 곱하기 1차로 인수분해가 된 거야. 알겠냐? 얘 같죠? 자, 공통인수 살폈더니 있으면 묶어주고 나머지만 살펴주면 돼. 근데 공통인수가 없을 수 있잖아? 그럼 딱 내려와서요. 자, 저기 있던 노란색 인수분해 공식을 한번 적용해 봅니다. 그쵸? 공식은 여기선 강의하지 않아. 왜냐면 이미 다 했어요. 그쵸? 선생님이 곱셈 공식과 변형 때 얘기했던 공식을 적용해서요. 공식 적용이 yes
가능하면요 그걸로 끝이야. 알겠어요? 그걸로 끝. 이게 인수분해 된 거죠. 엔드. 근데요 공식이 적용이 안 될 때 이때가 문제잖아. 그쵸? 노. 이때가 문제죠. 그쵸? 이때 지워버리고 노일 때는요 이제 갖고 와서 샤라락 다음에 경우에 해당하는가 아닌가를 살피시라고. 그쵸? 첫 번째로요 내가 인수분해할 게 항이 4개짜리가 아닌가 일단 살피세요. 항이 4개짜리가 아닌가? 항이 4개짜리일 때는 다음과 같아. 일단 저거만 놔. 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다 강의할 거야. 알겠죠? 항이 4개일 때는요 첫 번째로 이거 혹시 2개씩 짝을 지어서 처리가 가능한가? 짝짓기. 수학에서 항이 4개일 때 2개씩 짝 짓는 건 자주 쓰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인수분해 때도 이게 되나 안 되나? 이게 아니라면 두 번째로 혹시 2차식이면요 완전 제곱 빼기 완전 제곱 이런 형태로 변형이 가능한가? 제곱. 그리고 얘도 아니라 1번 2번이 원래 단데요. 단데 세 번째로 원래는 3번은 노파심에 선생님 노파심에 여기다 정리해 주는 건데 노파심에 원래 이 3번은요 여기 있던 공식에서 너희들이 찾았어야 될 거야. 그렇죠? 원래는 공식에서 찾았어야 돼. 공식에 이런 공식이 있었지? 써줄까요? A 3승 더하기 B 3승 더하기 C 3승 마이너스 3 ABC 이런 공식이 있었잖아. 그렇죠? 요거 어떻게 인수분해인지 알고 있죠? 그죠? 공식. 근데 이게 원래는 공식에서 발견됐어야 되는 건데 너희들이 아직 이게 익숙하지가 않고 만약에 이게 C3승 이렇게 안 보이 C3승이 아니라 8 숫자로 27 이렇게 했으면 잘 안 보일 수도 있잖아. 하다못해 1 같은 경우에도 1의 3승 잘 안 보일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항이 4개짜리 야 원래는 여기서 걸렸어야 되는데 공식에서 그쵸? 걸리지 않고서 여기까지 왔을 때 항이 4개인데 이것도 아니야 하면요 다시 한번 체크해봐. 혹시 이 공식 항 4개짜리 걸리지 않았나. 이해 갔죠? 자, 항 4개짜리는 저렇게 처리가 끝나고요. 두 번째로요 니들이 쳐다봐야 할 게 공식이 적용이 안 됐어. 항 4개짜리에도 걸리지 않아. 그러면요 치환 떠올려야 돼. 치환 복잡하면 치환하는 거지. 수학에서 치환해야 되는데 치환거리들이요 눈에 드러나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요 눈에 잘 드러나 있지 않을 수도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치환 생각하시고 치환거리가 있으면 땡큐고요 없으면은요 치환거리를요 만들어서라도 그렇죠? 치환거리를 메이드 만들어서라도요 치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거죠. 그렇죠? 변형시켜서 치환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치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치환 떠올리시고요. 그렇죠? 자 1번 2번 3번은요 뭐냐면 이제 혹시 주어진 놈이요 보기차식이 아닌가. 보기차식의 인수분해는요 원래는 공식도 있어요. 공식도 있는데 선생님이 암기하지 말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암기하지 말라고 얘기했다. 왜? 어차피 보기차식이야. 그러면 보기차식의 인수분해는요 공식 암기한다고 될 게 아니라 학습하셔야 되겠냐? 학습해야 될 놈이기 때문에 공식 자체를 암기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공식으로 되는 놈도 있고 안 보이는 놈도 있거든. 그러면은 보기차식의 인수분해는요 보기차식이야. 보기차식은 상수항, 2차항, 4차항, 6차항 이렇게 짝수차항들로만 구성된 놈에 대한 인수분해 보기차식. 그 보기차식을 어떻게 인수분해할 것인가. 첫 번째로 보기차식을요 에제마 비제로요 이렇게요. 물론 첫 번째 이거 먼저 쓸까? 네. x제곱을요 x에 관한 보기차식이라고 하자. 이게 t로 치환해서 이게 좀 간단해요. 그렇죠? 요건 좀 간단하죠.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우리가 만약에 4차 2차 상수항이라면요 4차 2차 상수항 치환하면요 2차 1차 상수항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2차까지만 오면 우리들 세상이거든. 2차까지만 내려오면 차수가 2차까지만 다운되면은요 우리들의 세상이야. 그래서 x제곱을 t로 치환해 가지고 인수분해가 되면은요 끝난 거죠. 굿. 근데 1번처럼 안 될 때 2번이 문제죠. 2번. 자 2번은 뭐냐면은요 아까 했던 것처럼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형태로요 변형시키는 방법도 이따 차근차근 다 알려줄게. 그쵸? 하여튼 변형시켜서 보기차식에 관한 인수분해 처리할 수 있어야겠다. 자 공통일수 있으면 뽑아내고 아니면은요 통과. 공식 적용이 되면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겠고. 그쵸? 공식 적용은 공식만 암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자꾸 쳐다봐 줘야 돼. 알겠어요? 쳐다봐야 돼. 너희들이 요거 잠깐 자기해줄게. 야 너희들이 맨 처음에 인수분해 잘 모를 때는요 중학교 3학년 올라오자마자 이거 이렇게 바로 못 갔잖아. 바로 못 갔지. 이게 인수분해거든. 바로 못 간 이유가 이렇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이 공식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갈 수 있을 만큼 공식 적용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근데 공식 적용이 안 돼. 그럴 때 넘어왔을 때는요
항이 4개짜리인가? 그러면 이러한 해결책 치환거리가 있는가? 혹시 만들 수는 없는가? 혹시 그놈이 보기차식이 아닌가? 여기까지 와서도요 해결책이 안 보여. 이제 네 번째로요. 예. 봤더니 이 인수분해할 식이요 문자도 되게 많고 항도 되게 많고 복잡해. 다음에 여기까지 라인까지 안 걸렸어요. 여기까지는 안 걸렸어. 그러면요 이제는 한 문자로 정리합니다. 한 문자로 정리하세요. 이때 정리한 한 문자는 어떤 문자입니까? 예. 차수가 가장 어떤 문자? 낮은 문자. 그 한 문자. 주어진 여러 가지 문자 중에서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 만약에 차수가 똑같다면은요 어떻게 해요? 그냥 니들이 가장 좋아하는 문자. 알겠어요? 그놈만 변수인 문자로 취급하는 거야. 한 문자로 정리. 정리는 어떻게 정리하는 겁니까? 내림차순으로요. 내림차순. 그래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서요 우리가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 여기까지 1달러입니다. 1달러. 그래서요 자 앞으로 인수분해하라는 말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1번 공통인수가 있나 없나 살피시고요. 자 공통인수 살폈은 다음에 두 번째로 공식이 적용한가, 공식 적용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적용 가능하면 여기서 끝나는 거고 불가능하면 넘어와서 이제요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돼요? 1번 이거죠. 2번 이거고요. 세 번째가 노일 때 이때 해결책은요 뿅뿅뿅뿅이 있더라. 됐어요? 뿅뿅뿅뿅. 아 그렇구나. 자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인수분해해라 그러면 너희 머릿속엔요 회로도가 삐라락 요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샷 됐어요? 인수분해하래. 으앗 아니야 시식 이렇게 내려가야 된다. 알겠냐?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지만 나중엔 익숙해지면은요 보자마자 아 얘는 이거구나, 아 얘는 이거구나, 아 얘는 여기서 끝났구나 이렇게 딱딱딱 끝나게 돼 있어. 그렇죠? 그만큼 인수분해는요 너희들이 산수기 때문에 능수능란해져야 돼. 그렇죠? 할 수 있다 없다 좀 정도의 차원이 아니야. 능수능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여기에 걸리지 않았어. 여기도 안 걸렸어라고 하면 이제 최종부로죠. 최종부로 4번입니다. 파란색 4번 할까요? 고차식의 인수분해,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정리라고 들어봤죠? 인수정리를 이용한 고차식의 인수분해가 마지막 최종 보스, 최종 보루로 남아있어요. 그렇죠? 여기까지 되면은요 인수분해 마무리.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 자 인수분해는요 인수분해 매우 중요하다. 왜? 차수를 다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다항식의 나눗셈인데 나머지가 딱 0일 때 이때가 인수분해가 되는 상태죠. 인수분해가 돼야지만이 즉 얘네들이 다 몇 차 이하로 2차 이하로 다운돼야지만이 우리들의 세상에 진입하게 되고 우리들의 세상이 됐으면 이퀄 0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거나 우리 2차 방정식까지는요 근해 공식을 알고 있잖아. 그렇죠? 근해 공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2차 이하로 다운시키는 이런 능력 요 인수분해 능력이 바탕이 돼야지만이 해당 고차 방정식이건 또는 부등식이건 그런 것들에 관한 대수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알겠냐?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이 불가능해. 방정식 한 발자국도 못 나가. 젠장. 중3 때 돌아가봐. 2차 방정식이 잘 안 됐죠? 2차 인수분해 잘 안 됐죠? 2차 방정식 힘들잖아. 물론 중3 때는요 인수분해가 잘 안 됐더라도 뭐 하나 외워서 근해 공식 하나 외워가지고 버텼을 수도 있어. 그렇죠? 근데 이제 안 된다. 무조건 인수분해 하라면 무조건 되는 놈이라면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하는 방법에 관한 맵이야. 맵. 그러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자 인수분해 하세요. 인수분해 아니면 해야 할 일이 생겼어. 차수를 다운시켜야 할 일이 생겼어. 니들 머릿속으로 이렇게 뾰로록 샷 돌아간 다음에 뾰로록 아 공통인수 있는가? 있으면 뽑아내고 나머지 거 쳐다보면 되겠고 없으면 다음 단계 공식이 적용 가능한가? 이거 연습 많이 해야 된다. 알겠냐? 공식 적용 가능하면요 바로 끝. 안 되면은 다시 또 이제 NO 돌아왔으면 어떻게? 항이 4개가 아닌가? 치환할 거리가 없는가? 그 다음에 보기차식은 아닌가? 이것저것도 아니면 한 문자로 정리해서 처리하자. 이렇게 끝나는 거야. 그쵸? 그리고 여기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인수분해가 안 되는 그런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쵸? 그때는 이제 인수분해 최후의 보루 뭐다? 고차식의 인수분해까지 학습해가지고 인수분해를 완전 마스터한다. 지금 불쌤이 설명한 휘리릿 뾰병 이 안에 인수분해가 안 되는 놈이 없다. 다 걸립니다. 알겠어요? 다 걸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하나씩 끊어가지고 강의하면서요 문제 풀어나가도록 할게요. 인수분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강좌 이후에 인수분해 안 되는 학생 있으면 곤란해. 만약에 내가 인수분해가 좀 많이 미흡해 중3 때 좀 많이 빵꾸가 났던 학생들은요 그 과정 약간 복습 해놓고 강의 들으러 오세요.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